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자한테 잘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밥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먼저 연락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근데 그렇게 해봤잖아요. 결과가 어떠셨어요? 잘 안 됐죠.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 사실은 잘해준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해준 게 아니라 에너지를 구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뀔 겁니다. 여자한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거절당한 적 있으시죠? 진심이었는데 답장조차 안 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자한테 잘해주면 된다. 성실하게 대하면 된다. 진심을 보여주면 알아줄 거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게요. 주변에 여자한테 인기 있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달라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실하고 착하고 잘해주는데 계속 혼자인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력의 본질은 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주고 보내주고 챙겨주는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에너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전부 다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올려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은 여자한테 잘하는 게 뭔지 아예 잘못 알고 있어요. 연애 관련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잘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하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잘해준다의 정의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죠?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요. 전자가 기버, 후자가 테이커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역할 수행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캐릭터 근처에 가면 체력이 회복되고 경험치도 오르고 아이템도 생겨요. 반면에 다른 캐릭터 근처에 가면 체력이 깎이고 경험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체력 회복되는 쪽으로 가고 싶겠죠. 현실 인간관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한테서는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팀인데 어떤 동료랑 일하면 뭔가 의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동료랑 일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회의 끝나면 지치는 사람도 있죠. 연애도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차이점은 연애에서는 감정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뻔한 기버테이커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자한테 밥을 사주는 게 기버가 아니에요. 기프티콘을 보내는 게 기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테이커에 가까워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가트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넘게 수천 쌍의 커플을 추적 연구했어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커플과 금방 깨지는 커플의 차이가 뭔지 밝혀낸 거죠.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관계가 좋은 커플은 상대방의 작은 신호에 86%의 확률로 반응했어요. 반면에 금방 깨지는 커플은 겨우 33%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신호라는 건 뭐냐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에요.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을 때, 야, 이것 좀 봐 하는 거, 오늘 힘들었다고 한마디 하는 거, 창밖을 보면서 날씨 좋다 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 작은 신호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계의 운명을 가릅니다. 86% 대 33%, 그 차이가 관계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트만 박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1은 돼야 합니다. 부정적인 행동 한 번 할 때마다 긍정적인 행동을 5번은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감정은행 계좌라고 부릅니다. 관계에도 잔고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행동은 입금, 부정적인 행동은 출금.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관계가 파산하는 겁니다. 가트만 박사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감정은행 계좌 잔고가 바닥나면 부정적 감정 재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상대가 뭘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꽃을 사왔어요. 잔고가 충분하면 와, 이 사람 정말 다정하다 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잔고가 바닥이면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전에 테이커 행동으로 잔고를 다 깎아먹었으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잘해주면 줄수록 의심을 받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한테 밥 사주고 선물 보내는 건 입금일까요? 출금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입금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실제로는 출금이에요. 왜 그런지 테이커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커의 특징 3가지만 오늘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원래 어떤 걸 이해하려면 반대되는 걸 먼저 이해하면 빠르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 기버가 뭔지 알려면 먼저 매력 없는 사람, 테이커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훌륭한 기버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테이커만 안 돼도 상위 20에서 30%는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테이커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대가를 바라고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자한테 5,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왜 보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걸 보내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 여자가 나를 좋게 봐주겠지. 착한 오빠라고 생각해주겠지. 이런 마음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구걸한 겁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 호감이라는 대가를 기대한 거죠. 완전히 테이커 행동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기프티콘이 옵니다. 아, 이거 받으면 나도 뭔가 줘야 하나?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 뻔한 수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랑 부담감이 동시에 쌓이면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자들이 무심한 듯 잘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부담감을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의지력 소모를 안 시키는 거, 뻔하지 않은 거, 그게 무심한 듯 잘해주는 남자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프티콘을 막 보내주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명분 없이 잘해주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고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잘해줘야 할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잘해주지 마세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서서 해줘봤자 상대는 부담만 느끼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해준 여러분도 보람이 없고요. 2,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세요. 무리해서 비싼 걸 사주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이상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기대가 안 생길 정도로만 시간과 돈을 쓰세요. 기대가 생기는 순간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감정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한 테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자한테 3만 원짜리 식사를 샀어요. 별 기대 없이 그냥 사준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좋아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식사 이후부터 여러분은 상대의 반응을 계속 살피게 돼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서운하고 다음에 안 만나자고 하면 배신당한 기분이 들고 결국 3만 원에 여러분의 감정 안정성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잉보상 기대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비례하는 보상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투자가 클수록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충족 안 되면 좌절감도 커집니다. 그 좌절감이 상대한테 전달되어 에너지가 무거워지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자문해보세요. 이거 해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도 괜찮은가? 괜찮다면 해주세요. 괜찮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지 않은 건 결국 여러분이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기본은 주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줬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지 상대의 반응에 자기 감정을 걸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이게 됐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볍고 여유 있고 부담 없는 에너지.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두 번째, 불안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소심한 거랑 테이커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아미르 레빈 교수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관계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 중에서 불안형 애착이 바로 테이커 행동의 핵심 원인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 하면 나를 싫어하나 불안해지고 만나자는 말을 안 하면 관심 없는 건가 걱정이 되고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안 하면 서운해지고 이런 식이에요. 잠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뇌를 보면 상대방의 모호한 행동을 처리할 때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편도체는 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부위입니다. 보통 사람은 답장이 늦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근데 불안형 애착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답장이 늦다? 편도체가 바로 위험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연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자 앞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말하면 괜찮을까? 이거 물어봐도 되나? 지금 웃어야 하나? 이런 계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치를 살피면서 분위기를 읽고 있으면 어떤가요? 이 말하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에너지가 깎이죠. 여자도 눈치 보는 남자한테 정확히 똑같이 느낍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걸 뒷받침해요. 스피드 데이팅 실험에서 불안형 애착 성향이 높은 남성은 매칭 성공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불안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에너지가 여자한테는 에너지 소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안형 애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양육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불안형 애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불안형 애착 성향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애착 패턴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자동 반응을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는데 전에 봤던 영화랑 너무 똑같고 다음 장면이 다 예측돼요. 재미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었어? 뭐해? 오늘 날씨 좋다. 잘 자. 매일 이런 메시지만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다음에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요.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 변동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같은 패턴이면 뇌가 반응을 멈춰요. 근데 가끔 예상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거나 의외의 행동을 하면 뇌가 확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보내면 상대한테 여러분은 알람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침 8시에 좋은 아침이라고 오고 저녁 10시에 잘 자라고 오는 사람. 처음에는 성실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면 그냥 자동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예상 못한 타이밍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가끔 연락이 뜸하다가 갑자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면 뇌가 확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원리예요. 매번 보상이 오는 것보다 가끔 예상 못한 타이밍에 보상이 올 때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생활이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 패턴이 불규칙해진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바쁘고 시간 날 때 연락하고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솔직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나 테이커였어?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테이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테이커인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해야 기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버의 특징, 2가지 핵심만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기부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인생, 여러분만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몰입하는 뭔가가 있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일에 열정적인 사람, 취미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세계에 몰입된 사람은 상대한테 에너지를 구걸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자기 안에서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받아가는 게 있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의 열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게 기버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에 진심으로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재미있잖아요.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기억나고요. 반면에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냥 매일 비슷한 루틴만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인상에 남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도 찾아보세요. 직접 글로 써보면서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하나, 다른 사람의 세계가 멋있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세계관이 멋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걸 찾아야 해요. 직접 경험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에 빠지든 요리를 진지하게 파든 핵심은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3단계입니다. 첫 단계, 경험을 늘리세요. 일단 여러 가지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본 걸 해보세요. 등산, 수영, 독서, 악기, 코딩, 요리, 사진, 뭐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만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둘째 단계, 몰입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여러 가지 해봤으면 그 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깊이 파세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잘하는 건 나중에 따라옵니다. 좋아해야 오래 합니다. 셋째 단계, 성장 과정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뭔가에 열중하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처음 시작한 이야기, 실패한 경험,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이런 게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왜냐면 과정을 공유하는 건 솔직함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거랑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 이거 해봤다. 나 여기 가봤다. 나 이거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결국 테이커죠. 진짜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매력이에요.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버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건 곧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대한테 에너지를 구걸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가트만 박사의 감정, 은행 계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작은 신호에도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감정이 안정적이니까요. 불안형 테이커는 상대의 신호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자기 불안에 빠져서 신호를 아예 놓쳐버리거든요. 자기 세계가 탄탄한 사람은 86%의 반응률을 자연스럽게 달성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앞에서 테이커의 특징이니 기버의 특징이니 말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 약한 면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양육 본능이라고 합니다. 능력도 좋고 외모도 좋은 사람만 매력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있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보살펴주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기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에너지를 받는 입장이니까 테이커 같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약한 면을 알게 되면서 그걸 돌봐주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다. 이런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상대한테 에너지를 준 셈이에요. 핵심은 솔직함입니다.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되 그 안에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건 인정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반듯하게 포장된 사람한테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정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은 거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랑 비슷해요.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가끔 인간적인 면이 나올 때 사람들이 더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약점을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입니다. 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걸 감추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상대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솔직하다. 이 사람은 투명하다.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잘해주고 싶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기버가 되는 길이에요. 잠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약한 면을 보여주라고 해서 일부러 불쌍한 척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구걸이에요.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거니까요. 진짜 솔직함이란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보이려고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포장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소모돼요. 본인도 상대도요. 솔직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경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보이는 대로구나. 그 편안함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기버랑 테이커가 뭔지, 어떤 행동이 에너지를 주고 어떤 행동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자세를 영상으로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는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자세가 엉망이잖아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잘 안 다루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실전 방법. 작은 부탁을 활용하세요. 이건 심리학에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8세기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기를 싫어하는 정적에게 희귀한 책 한 권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더 싫어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프랭클린을 좋아하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겠지.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내 행동과 내 감정이 맞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가 알아서 감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실제 심리학 실험에서도 증명됐어요. 연구자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도와준 참가자들이 아무 부탁도 받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그 연구자를 훨씬 더 호감있게 평가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쪽이 오히려 호감을 느끼다니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한테 뭔가 사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이 맛집 혹시 아세요? 이 노래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런 가벼운 거요. 상대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상대의 뇌가 알아서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 부탁이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부탁은 부담이 되고 너무 사소하면 기억에도 안 남아요. 상대가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쉽게 답해줄 수 있으면서도 약간의 시간과 관심은 필요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원리를 좀 더 넓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부탁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주고 상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의 참여를 차단하는 거예요. 상대가 관계에서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끼면 거기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실전 방법.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아까 불안형 애착 이야기했잖아요. 상대의 행동 하나에 감정이 출렁이는 게 테이커의 핵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일십을 하거나 반응이 느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세요. 아, 3초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현실인가? 아니면 내 뇌가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장이 늦는 건 그냥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불안형 뇌는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정 조절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에게서 반응이 안 올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세요.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든,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하나, 불안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줄어들어요. 둘, 자기 세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까 기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 감정 조절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세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상대한테 티내지 마세요. 나 지금 참고 있어. 나 감정 조절하고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 안정감이 매력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상대의 행동에 자기 감정을 걸지 않아요. 내 기분은 내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상대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부담이 없다. 편하다. 눈치 안 봐도 된다. 그게 바로 기버의 에너지예요. 세 번째 실전 방법. 대화에서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세요.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버 행동일 수 있어요. 앞에서 감정은행 계좌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입금이 뭔지 아세요? 밥 사주는 거, 선물하는 거. 이건 사실 작은 입금이에요. 진짜 큰 입금은 상대한테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정보,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에너지를 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세요. 상대가 모르는 재미있는 사실을 공유하거나 기존 생각을 뒤집는 의견을 말하거나 핵심은 상대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몰랐던 걸 알려주는 사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사람한테 끌립니다. 와, 이런 생각은 처음 해봤다.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에너지를 주는 방법입니다. 밥 사주는 거 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진짜 매력은 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기프티콘을 보내든 밥을 사주든 선물을 하든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출금이고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면 입금이에요.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해서 잘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테이커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 잘해주는 것과 에너지를 구걸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가를 바라고 잘해주면 그건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에요. 둘, 불안해서 눈치 보고 매번 똑같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면 상대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테이커가 됩니다. 셋,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솔직하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버예요. 넷, 실전에서는 작은 부탁을 활용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대화에서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개념과 실전 방법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에너지를 구걸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내일 누군가한테 작은 부탁 하나 해보는 것부터요. 3초 멈추기부터요. 대화할 때 새로운 관점 하나 제시해보는 것부터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연습해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실전 방법,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해봐도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성장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마 그 친구도 오늘 이야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